왜 배당순위가 1순위부터 10순위가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특별우수 채권이 1, 2, 3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우수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특별우수 채권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채권은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에요. 2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는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는 최종 3개월치 월급,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말하는 거죠. 재보상금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 재보상금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받지 않는 사람만 재보상금이 최우선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화돼가지고 거의 다 받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보상금으로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산재보상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만 해당이 되고, 산재보상법에 적용받는 데는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에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산재보상법이 임금 최우선 변제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당해세가 있는데,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 당해세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가 있다. 국세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부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부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등기나 증여등기가 되지 않으면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종부세는 금액이 거의 한 20억 돼야 발생하죠. 왜냐면 이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40%를 공제하고 그 기준시가가 12억이 돼야 그 12억까지는 우리가 면세 조항이 있으니까 기본 공제 받으니까 결국은 20억 이하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15억이나 12억, 10억짜리 경매로 낙찰받으면 종부세가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죠. 물론 합산가산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상속등기라든가 증여등기 될 때만 당해세가 발생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해세가 발생하는 게 드물고 지방세는 많아요.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나 공매되면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순위에서는 4순위부터 10순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조세채권은 이 당해세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일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세금은 공과금, 그리고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해요. 이 조세채권은 공과금, 일반 채권보다 항상 우선. 예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우선. 이번에는 이 공과금 채권은 조세보다 항상 후순위야. 그리고 일반 채권보다는 항상 선순위가 되죠. 그러나 이 저당권부 채권과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부 채권과는, 저당권부 채권은 우리가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그리고 임차인의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우리 이걸 저당권부 채권은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하고 따질 때는 이 세금의 법정길이 빠르거나 같을 때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근저당이나 담보가등이나 전세권 등이나 확정일자 이게 먼저 됐다. 예를 들어서 이 법정기일이 1월 10이다. 근저당이 1월 9일이다.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게 근저당이 1월 10일이다. 1월 11일이다. 1월 12일이다. 그러면 세금이 우선하는 거죠. 세금과 저당권 채권이 구분할 수, 우열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세금이 우선해요. 이런 거는 이제 국세 징수법 35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야. 이 조세 채권은 공과금, 기타 채권의 우선에 변제받지만 기타 채권이 저당권부 채권이 담보물건일 때에는 담보물건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 그런 사항이. 자, 이 공과금 채권 같은 경우는 조세보다는 항상 후순위예요. 그러나 일반 채권보다는 항상 선순위요. 그러나 저당권부 채권에는 공과금의 납부 기한이 빠르거나 같을 때에는 이게 우선해. 그러나 이게 먼저 됐다면 이게 우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세 번째는 일반 임금에 관한 내용이죠. 이 일반 임금 같은 경우는 이 순위를 받는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 일반 임금 채권은 즉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를 4개월치 이상의 월급 또 4년치 이상의 퇴직금은 일반 임금이라고 하는데 일반 임금 채권은 조세 채권, 공과금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해. 그러나 조세, 공과금 채권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 단수조항이 어디 있냐? 이 조세, 공과금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거나 또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당해세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 임금 채권이 조세, 공과금에 대해서 그러하지 못하고 조세, 공과금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 일반 임금 채권이 이 저당권부 채권하고 부딪히면 항상 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부 채권은 일반 임금 채권이고 일반 임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라든가 납부기한이 빠른 이 공과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하게 되는 거는 이 당해세라든가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나 납부기한이 빠른 이 공과금 이것이 저당권을 이기고 저당권이 이걸 이기고 이것이 이걸 이기는 순환배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말이죠. 채권상환의 우선순위 즉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는 게 채권이 왕은 특별우선 채권이다. 그 특별우선 채권은 1순위가 필요비육비 2순위가 최우선 변제는 뭐 필요비육비가 경매에서 나오나 공매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있어도 금액이 얼마 안 돼. 보일러 교체 해봐야 뭐 10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아주 재수가 나쁘면 보일러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나오는데 집주인이 도망갔으면 어떻겠어요? 임차인이 수리공을 그러면 한 2천만 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필요비 육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순위로 배당되는 게 최우선 변제가 대부분 1등이에요. 아마 필요비 육비가 나오는 건 아마 1000개가 경매되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또 있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고 2순위 배당된 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주택이 경매가 될 때는 상관은 없는 거죠. 주택이 경매될 때는 주택에 대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발생하고 상가가 경매될 때는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발생하고 주택이든 상가든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 그 3순위는 당해세 있죠. 당해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 직접 부과되는 거죠. 그게 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국세로 부과되고 지방세로서는 재산세, 자동차가 경매될 때 자동차세, 관세물건을 공매가 들어가면 관세물건도 국세로서 이 당해세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1, 2, 3순위 배당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4순위부터 발생하는 건 뭐가 있냐면 조세, 공과금, 그리고 저당권부 채권, 일반 임금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 이 5개가 충돌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이 일반임금은 근로기준법 38조 1항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12조 1항, 상법 468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임금 채권은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을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조세 공과금이 이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법정일이 빠르거나 납부기한이 빠르거나 당해세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임금 채권보다 이게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배당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1순위가 필요비, 2순위 최우선, 3순위 당해세, 그 다음에 법정일이 빠른 4순위, 5순위, 이게 6순위. 그리고 이거보다 늦은 이 조세나 공과금은 이게 후순위니까 7순위가 일반임금, 8순위, 9순위, 그리고 일반 채권이 10순위. 이런 식으로 그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지금처럼.